자, 이번 순서는 환경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숲과 임업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업 후계자 협회 최무열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숲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뭔가 질문이 심오하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숲 이러면 이제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같이 참 어쩌면 인류보다 먼저 시작된 어떤 숲이라고 보죠.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숲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숲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숲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숲은 6.25를 지나면서 전 국토의 80%가 황폐해졌을 때에 치산 녹화를 강력하게 이루고 또한 모든 법령이 보호로 일관하면서 산림감수라는 그 사업권까지 산림청에 부여하면서 보호하고 또한 가꾸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숲은 숲 그 밀도가 세계 4위의 숲 강국으로 우리가 이제 자리매김을 했죠. 예. 더불어서 그 숲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는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찾아오는 이제 이런 실정에까지 이르게 된 숲 부강 국가라고 보는 거죠. 예. 짧은 기간 안에 녹지화시킨 아주 유례없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개발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숲이 조금씩 줄어든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나라도 매년 0.3%씩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숲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3% 정도 되죠. 그게 70%에서 7%가 줄어드는데 약 한 40년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지만 세계의 어떤 부강한 나라의 숲을 유지하는 그런 그 빈도는 아직은 좀 높은 편이지만 예. 40%대에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숲을 더 훼손하거나 또 이것을 점점 어떤 토지화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숲의 개념을 조금 따져보고 싶은데요. 동네 뒷산에 나무가 빼곡한 곳만 숲인지 아니면 도심에 조성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숲으로 봐야 되는지.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도시숲이라는 것을 이제 들고 나왔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개발 지역의 숲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서 도시 안에다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도시 숲 조성하기 때문에 그것도 숲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럼 굳이 따지면 좀 멀리 가보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그 맞습니다. 중앙공원도 숲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숲은 만들기 나름이군요. 그렇죠. 예. 만들기 나름이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숲을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태도와 인식 전환이 저는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생각을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숲 이러면 등산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숲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어떤 숲에 관련된 힐링, 체험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죠. 더 큰 뜻에서 보면은 이제 복지업이죠. 숲 산업의 복지죠. 2018년도의 통계를 보더라도 공식 데이터만 전 국민 중에 2,800만 명이 숲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등산 인구라든가 또 그 밖에 숲을 찾는 방문객들을 포함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 국민이 한 번씩은 숲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만큼 숲의 가치가 높아지고 숲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알아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숲을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이 아주 강력한 제도가 법이 숲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이 숲의 필요성을 온 국민이 알고 숲을 훼손하거나 파헤치는 것을 법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들이 숲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선진국형 숲 문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산 속에 있는 귀중한 식물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안 볼 때 캐다가 집에다 갖다가 놓고 이것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숲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식물이나 이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하고 공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과 또한 숲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산소 발생, 탄소 저장, 그다음에 담수율, 홍수 조절 능력, 그다음에 사람에게 주는 어떤 좀 힐링의 가치, 스트레스 해소, 피톤치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 고려해 볼 때에 그 희귀한 식물은 가지고 와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자리가 있어야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제 가치를 발휘한다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예. 그걸 감히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은 바뀐다는 거죠.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아주 이제 수준 이하의 사람이 되는 이런 인식이 네. 좀 필요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임업과 숲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농업이나 어업은 확실하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임업에 대해서는 개념을 사실 정확히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숲을 이용한 산업이 임업인데 네. 임업이 활성화되면 숲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업 이러면 산에서 하는 어떤 활동 때문에 숲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임업을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숲이 있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훼손보다는 이용을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보호에서 이용 측면으로 바꾸어져 가는 건데요. 그 이용하는 범위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 독일의 그 울창한 숲을 바라보고 그때 당시에 통수권자였던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숲을 가꿔야 된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강력한 보호로 만들어진 숲을 전 국민이 이제 이용하는 이용 측면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예.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정 구간 목재를 가지고 산업화하고 그 목재를 상품화하는 이런 그 산업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은 목재만 지금까지 임업이었다면 앞으로는 목재도 임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재를 베는 데까지는 짧게는 25년에서 길게는 40년 내지 5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4, 50년을 키워서 1헥타르 3,000평에 보통 임업인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이하 소득을 올립니다. 3,000평. 그렇게 해갖고 숲산업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면 그 3,000평이 40년 자라는 그 숲 안에서 그동안에 매년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것이 훼손이 아니라 공생할 수 있는 산업. 예를 들면 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그 안에서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들이 발굴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에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그 안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는 어떤 이런 산업으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좀 더 구체화시키려면 임업의 그 분야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분야의 어떤 부분들을 좀 강화시킬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산업, 1차 산업, 그 다음에 가공산업만 이제 어떤 그 산업이라 그러는데 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서비스 산업이 접목되지 않으면 소득 창출과 일자리는 일반 경제 논리로 봐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임업에도 가공과
서비스 산업이 반드시 접목되어야 된다라고 예. 보는 거예요. 네. 그 미래 숲 산업. 사실 뭐 줄여서 얘기하면 임업이죠. 그렇죠. 예. 그 임업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저께인가요?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창원인가요? 아니, 거창이죠. 거창에도 지금 출렁다리 3개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모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덕유산에도 지금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환경 파괴자는 아니지만 저는 이용하자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오는 분들이 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도시로부터 또한 직장 생활로부터 얻는 또한 다른 데서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힐링과 체험 문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산업이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과 접목해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알프스 산맥 눈 덮인 알프스 산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 123만 헥타르 정도 면적이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산은 총 650만 헥타르고 강원도 산만 143만 헥타르가 넘거든요. 그럼 예. 스위스 산이 우리 강원도 산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스위스의 관광 수입은 약 3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죠. 예, 우리나라 관광 수입 통틀어서 18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악을 통해서 얻어지는 농수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통계에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60% 이상이 산과 관계된 인프라에서 구축된 관광 수입이라는 거죠. 네.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새로운 어떤 신경제 산업의 원동력이 산이다. 그래서 산은 떠오르는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도와 문화와 또 하나버지 국민들의 인식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임업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용이고 어디까지가 보존이냐 이게 굉장히 상충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렇죠. 예, 그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논의가 좀 많이 또 진지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숲이 존치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숲이 탄소를 저장하고 그 저장하는 양이 나무가 그러니까 다 성장한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큰 나무는 베고 다시 심어야 된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목재의 수급량을 다 조절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15%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다 할 것이 아니고 계획 경제를 해서 베고 다시 조림을 하는 데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그 이외의 것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인 전문가들의 어떤 그 논의와 토론이 이어져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방면에서 이제는 강원도는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좀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업 후계자 협회 최무열 회장과 함께했습니다.